자동차 정비 기사 자동차 전기편의 2장 고전압 전기 장치가 되겠습니다. 구동 배터리로는 2차 전지죠. 1차 전지는 건전지 말하는 거고 2차 전지인 배터리를 쓰는데 2차 전지의 일반적인 특성은 충방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동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많이 쓰던 배터리가 니켈 수소 배터리예요.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드 배터리라고 해서 니켈 수소 배터리를 쓰는데, 니켈 수소 배터리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도록 하죠. 양극과 음극을 갖는 기본 구조는 같지만은 제작비가 비싸고 고온에서 자기 방전이 큰 거예요. 고온이 되면 자기 방전이 크고 충전의 특성이 약화되는 단점이 있지만은 에너지 밀도가 높고 방전 용량이 크다는 거예요. 에너지 밀도가 높고 방전 용량이 크다. 안정된 전압, 셀당 전압은 1.2V를 장시간 유지하는 장점이 있고, 에너지 밀도는 일반적인 납산 전기와 동일 최적으로 비교했을 때 니켈 카드뮴 전지가 1.3배 정도 높고 니켈 수소 전지가 1.7배 성능을 갖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전지 중에는 니켈 수소와 니켈 카드뮴 전지를 많이 쓰고 있다. 에너지 밀도적인 측면에서 니켈 카드뮴은 1.3배이고 니켈 수소가 1.7배 정도 높다고 보면 되죠. 충방전 시스템에서 보면은 니켈이 양극이 되고요. 니켈이 양극이 되고 수소 합장금이 음극이 된다. 수소 합장금이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금속, MH라고 그러죠. MH, 메탈 하이드라이드라고 그러죠. 수소 합장금이 음극이 되고 니켈이 양극이 된다. 그 메탈이라는 금속에다가 수소나 니켈을 집어넣으면은 메탈 하이드라이드 플러스 니켈 기가 나오죠. 니켈 NiOOH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반응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충전 시스템에서는 수소나 니켈이 메탈 하이드라이드가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메탈이 메탈 하이드라이드가 되면은 충전이 되고, 수소나 니켈이 니켈 기가 되면은 충전이 된다는 거죠. 이것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금속과 수소나 니켈을 집어넣는데 니켈이 양극이고 수소 합장금이 음극이 돼가지고 두 극 사이에는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죠. 수소나 니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수소가 나와서 금속과 결합되는 과정이 메탈 하이드라이드가 되는 과정이 충전이에요. 수소가 나와서 수소는 수소 이온이죠. 수소 이온이 나와서 금속과 결합되는 과정이 뭐다? 충전이고, 방전은 다시 메탈 하이드라이드에서 수소가 빠져나와가지고 수소 기로 바뀌어서 다시 니켈 수소로 다시 넘어오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니켈이란 니켈 기로 나오죠. 니켈 기로 빠져나오는 것이 방전이다. 충방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시험이 잘 안 나오니까 여러분 양극은 니켈이고 음극은 메탈 하이드라이드다 이 정도 알고 있고, 밀도적인 측면에서는 약 일반 납축전지 1.7배 정도 되는구나.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현재는 대부분 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뭐를 많이 쓰느냐? 리튬 이온 배터리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배터리 중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을 나누면 양극은 알루미늄 기판 쪽에 양극은 리튬 이온이 형성되어 있고요. 음극은 동기판에 탄소 원자들이 만들어져요. 탄소는 카본은 하나의 일반적인 벤젠 고리를 만들어서 형성화시키고 있죠. 산소에서는 리튬 이온이 양극은 알루미늄 전극봉에 산소가
들어있고, 리튬이온은 산소와 수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양극은 뭐다? 산소와 수소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산소와 수소로 되어 있고, 음극은 탄소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와 같은 것은 이제 음극은 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빼고 있고요. 양극 같은 경우는 순수한 리튬이 아니라 리튬, 코발트, 망간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양극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도 높이고 또 충전 시간도 짧게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현재 개발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기 자동차의 발전 단계는 아주 빠른 단계로 지금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연기관이 급 쇠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급 상승할 겁니다. 그러면은 내연기관이라고 해서 내연기관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죠. 대형 쪽은 전기 자동차화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형은 대부분 다 디젤 자동차로 가고 소형 쪽은 전기 자동차가 주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에 리튬 금속 산화물과 음극에는 탄소 어질 재료가 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전해액은 리튬염을 용해시킨 재료를 사용한다는 거죠. 전해액은 리튬염을 용해시킨 재료를 사용한다. 전해액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분리막이 있고 전해액이 있는데 이 분리막을 통과할 때 전해액이 분리막을 통과할 때 정기적인 이 부분을 분리막을 통과하면서 합선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충돌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충돌이 안 되도록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발생 전압은 3.6에서 3.8, 3.75라 그러죠. 보통 3.75라는 볼트니까 밀도가 매우 높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발전 전압이 3.6에서 3.8 정도 된다. 에너지 밀도를 비교하면은 니켈 수소 전지 200호요. 납산 전기의 몇 배? 3배 정도 된다는 거죠. 3배를 넘는 성능으로 자랍니다. 동일한 성능이라면은 최적의 3분의 1 정도 소형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납산 축전지의 3분의 1 크기면은 납산 축전지 용량과 동일한 성능을 가질 수가 있다. 제작 단가가 높은 것이 또 단점이기도 하다. 가장 큰 효과는 메모리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 메모리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은 메모리 효과를 발생시키지만은 이거는 메모리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충전이 가능하다. 메모리 효과가 발생되면 충전율이 낮아져요. 그런데 메모리 효과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수시 충전이 가능하고 자가 방전율이 낮다는 거예요. 적용 범위도 작동 범위가 상당히 마이너스 20도에서 60도니까 굉장히 넓은 범위 온도에서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20도면은 완전 굉장히 낮은 온도죠. 그러니까 한냉지역 온도고요. 뭐 60도라면은 우리 열대 지역이 45도니까 60도까지도 견딜 수 있다. 앞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동차에 전부 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의 약점을 최대한 살려서 약점을 최대한 줄이고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나오는 그러한 배터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캐패시터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캐패시터라는 말은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물리적인 반응에 의해서 플러스 전기지 축전지를 말하는데요. 캐패시터 축전지라고 표현할 수 있고 전기 이중층 콘덴서를 말한다. 캐패시터는 짧은 시간에 큰 전류를 축적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발진이나 가속을 매끄럽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큰 전류를 축적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캐패시터는 어떻게 한다? 짧은 시간에 큰 전류를 축적 방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캐패시터 방법으로 충방전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은 현재의 시스템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매끄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시가지 주행에 고속도로 주행은 괜찮은데 어려운데 시가지 주행에 적합하다는 거죠. 여기죠. 그러나 고속 주행에는 장점이 적어진다.
내구성은 배터리보다 약하고 장시간에 사용하는 문제가 남으며 제작비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씩 배터리를 조금씩 빼서 사용하기 어려워요. 제작비는 배터리보다가 유리하지만은 제작비 측면은 축전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자, 축전 용량이 작다는 거. 축전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모터를 구동하려면 출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캐패시터 방법으로 축전 용량을 키우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연구한다면은 앞으로 굉장히 발전적인 그러한 아이템이 되는 거죠. 캐패시터는 물리적인 화학적 결합에 의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결합에 의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이고, 캐패시터는 짧은 시간에 큰 전류를 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진이나 가속을 매끄럽게 할 수 있고 도시 주행에 적합하고 고속 주행에는 좀 부적합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축전 용량이 작다는 게 하나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축전 용량을 크게 할 수 있는 장점만 있다 그러면은 그것만 잘 연구하면은 캐패시터 방법으로 앞으로 배터리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캐패시터 방법은 물리적인 결합 방법이다. 또한 전기를 전기의 그 이온화 경향이나 뭐 전자를 발생시켜 가지고 물리적으로 전기를 일으키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화학적 결합이 아니다. 거기 시험이 잘 나오는 게 화학적 결합이 아니다. 그 다음에 많은 전류를 축적할 수 있으나 짧은 시간에 큰 전류를 축적할 또는 방출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양의 전기를 축적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축전 용량이 적다라는 게 큰 단점이다. 단시간에 많은 양을 축적 방출할 수 있지만은 많은 양을 배터리처럼 많은 양을 갖다 축적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가장 큰 약점이다. 캐패시터는. 니켈 카드뮴 축전지는 앞에서 봤던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드 배터리하고 과거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많이 쓰던 그런 축전지입니다. 니켈 카드뮴 축전지는 양극에는 니켈 계열이고 음극은 카드뮴 계열 물질. 알칼리 전해액을 사용하고 셀당 전압이 1.2V로 납축전지보다가 낮죠.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낮으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충전 및 방전 횟수는 2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납축전지 하면은 보통 1.7, 1.767 뭐 이 정도 나오죠. 근데 카드뮴 배터리는 셀당 전압이 낮은 게 하나에 또 그러나 수명이 길다. 현재 자동차에 사용되지는 않고 있고 니켈 카드뮴 축전지는 납산 축전지에 비해서 효율 충전 및 방전 횟수가 많고 에너지 밀도는 높기 때문에 한때 전기자동차용 축전지로 유력했지만은 지금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